안녕하세요. 트렌드 분석가 김용섭입니다. 여러분, 에르메스 개 밥그릇에 한우를 먹고 프라다의 옷을 입고 유치원에 가는 개라고 얘기하면 어떨까요? 실제로 이런 개가 있죠. 어떤 사람들 아니 이렇게 비싼 걸 개가? 하겠지만 요즘 펫 휴머나이제이션이라고 그래서 휴머나이제이션 인간화가 되는 거죠. 펫, 반려동물이 인간화되는 거예요. 사람이 동물을 가족이자 친구라고 여기다 보니까 우리 동물에게 사람이 쓸만한 패션이건 교육이건 뭐 사람 관련된 쪽이니까 여가건 우리가 누렸던 다양한 서비스와 상품들을 동물에게도 그대로 투영하는 겁니다. 에르메스에 가면 개 밥그릇이 한 150만 원대 밥그릇이 있어요. 말도 안 되게 비싸죠. 근데 티파니에 가면 은으로 만든, 실버로 만든 이게 3,000달러짜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300만 원 넘잖아. 그런 개 밥그릇도 있습니다. 아니 이런데 어떻게 밥을 먹겠어요? 사람도 이런 비싼데 밥 못 먹는데. 그리고 우리가 걔를 그 캐리어에 뭐 여행 갈 때건 어디 이동할 때 걔 바구니가 있죠. 캐리어. 명품 브랜드에서 이런 캐리어 다 만듭니다. 비쌉니다. 웬만한 명품 백보다 비싼 것도 많아요. 몇백만 원씩이나 다들. 그리고 목줄도 이게 사람이 목에다가 하는 액세서리 이것보다 비싼 거 많습니다. 목줄이 수십만 원짜리도 있고요. 뭐 100만 원 넘어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와, 별 세상이 다 있다. 뭐 이상하다 뭐 얘기하겠지만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펫 휴머나이제이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이템들에 대해서 이거 여러분 다 따라하라고 한 건 아닙니다. 이게 트렌드라고 얘기하는 건요. 이 트렌드를 이걸 따라 할지 말지는 각자의 선택이 되는 거고 다만 이런 트렌드가 나온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 이해가 결국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비즈니스의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누군가는 우리의 삶이 바뀌었다는 의미를 또 파악하게 만들어주겠죠. 트렌드에는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트렌드는 각자의 선택일 뿐이고요. 다만 사회적으로 이런 트렌드가 확산되느냐, 받아들여지느냐 그럴 땐 꼭 배경과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반려동물에게 우리가 자꾸 사람처럼 부여를 해요. 그건 진짜 사람의 역할이 반려동물로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그만큼 진짜 사람과의 관계를 덜 가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반려동물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서적인 교감이 있죠. 죽어있는 게 아닌 살아있는 것과 우리가 어울리는 이유가 딱 하나죠. 정서적 교감. 근데 그 이전까지는 사람과 정서적 교감을 해왔었습니다만 점점 사람과의 교감이 불편한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동물에 대한 가치가 높아졌고 동물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니까 내가 키우는 나의 동물인데 비싼 거 먹거리가 됐건 뭐 입히는 거 다 비싼 거 할 수 있겠죠. 팬데믹 전까지 이런 펫 휴머나이제이션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동물한테 뭐 그렇게 사람처럼 아니 사람이 먹는 것보다 더 비싼 걸 동물이 먹어? 라고 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이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놀랍게도 팬데믹을 한 2년 거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팬데믹 전보다 이런 고가의 동물 제품들, 동물 서비스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확 늘었어요. 그럴 수 있다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와 별일 다 있네 라고 보던 사람들도 한 2년 겪으면서 왜 팬데믹이라는 기간이 사람을 멀리하는 기간이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멀리하고 그동안 혼자 고립됐냐? 아니죠. 사람을 멀리하는 동안 동물과 식물과 가까워져 있었어요. 동물과 식물과 교감을 더 많이 했습니다. 반려동물, 반려식물 다 반려자를 붙인 이유가 그들과의 교감, 정서적인 부분들이 더 돈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특급 호텔에서 펫캉스 상품 같은 것도 있어요. 우리가 호캉스 할 때 호텔 가서 쉬는 거 동물하고 함께 쉴 수 있게끔 반려동물 입장시키는 그런 룸들이 생깁니다. 아니 사람도 호텔에서 잘 못 쉬는데 이제 동물까지 쉰다 이런 얘기. 그리고 명품 업계가 다들 이 동물 관련된 쪽 용품들을 만들다 보니까 럭셔리란 말에 패셔리란 말 쓰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심지어 화장품 업계에서도 동물용 샴푸를 비롯한 동물용 제품 자꾸 만들고요. 뭐 식품회사 사람 먹는 거에 준하는 사람 먹는 거보다 더 좋은 것도 많이 만듭니다. 동물용. 그리고 동물이 다니는
유치원. 사실 동물용 유치원이 나온 지는 꽤 됐습니다. 서울의 강남에서 처음 만들어져서 지금 이제 전국 속에서 퍼져나가죠. 동물도 교육을 받는 거죠. 거기 가서 사회성도 교육받고. 점점점 우리가 교육에 점점 동물 투자 많이 하죠. 자식 키우는 거, 아이 키우는 것만큼 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반려라는 말을 동물에게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애완이라고 썼잖아요. 애완, 장난감을 쓸 때 애완이라고 썼었잖아요. 지금은 다 애완이라고 쓰지 않아요. 다 반려라고 씁니다. 우리에겐 그 이전까지 반려는 가족이었습니다. 가족을 칭할 때 반려라는 말을 썼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동물에게 반려라는 말을 확실히 부여해줬고 최근 들어서는 식물에게도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왜 점점 사람을 멀리하고 동물과 식물과 가까워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팬데믹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동물과 식물에 가까워지는 것이 훨씬 더 늘어났다는 거, 그럼 앞으로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점점 사람 좋습니다만은 사람과 어울리면서 겪는 그 갈등과 스트레스를 못 견뎌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습니다.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사람과의 싸움에서 그 스트레스를 감내하면서 당연히 사람은 사람이랑 살아야 돼라는 관점이었다면 지금 좀 다르죠. 지금 시대에는 사람과 사람이 어울리긴 어울려도 불필요한 갈등까지는 필요 없다고 자꾸 생각하는 건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동물과 식물, 어쩌면 무생물하고도 놀 수 있겠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로봇도 이제 반려 로봇 등장하기 시작했으니까 로봇도 우리 일상에 더 많이 다가올 거고요. 점점 이런 흐름들이 늘어나는 거 우리가 외로워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뭔가 교감의 차원에서 우리가 외롭기 때문에 사람을 대체할 뭔가가 자꾸 필요한 건 거죠. 만약에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정서적인 부분을 다 채워줄 수 있다면, 그랬다면 어쩌면 동물, 식물, 로봇, 우리 일상엔 덜 스며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상황들은 더 많아질 것 같죠. 우리는 더 외로워질 거고 1인 가구 계속 늘어날 거고요. 따라서 우리가 점점 동물을 인간화시키고 동물에게 투자 많이 하고 동물에게 비싸고 좋은 걸 먹이고 입히고 하는 이런 시도들, 이런 태도들이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비즈니스의 방향이 됩니다. 수년 전부터 계속 커져왔던 이 펫 휴머나이제이션 트렌드가 2022년 또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겁니다.